네, 설 연휴를 앞두고 문자로 안부 인사를 받거나 택배로 선물을 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범죄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한 번쯤 받아보셨거나 또 뭐 주변에서 이 피해 사례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께서도 실제로 좀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예. 뭐 전화를 갖다 해온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별다른 피해 없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전화를 갖다 이제 끊어가지고 피해는 네.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속을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스미싱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네. 그 문자 메시지가 오는데 여기에 뭐 인터넷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누르도록 하는 예.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 다쳤다든지 아니면 긴급한 상황에 이제 빠져 있다. 그리고 또는 이제 굉장히 뭐 권위 있는 국가기관을 사칭을 하면서 뭐 지금 현재 뭐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불안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압박감을 느끼고 이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지시에 따라 가지고 이제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앞서 이제 잠시 스미싱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스미싱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스미싱에서 이제 S라고 하는 S는 SMS 그러니까 이제 문자 메시지를 예, 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싱 거기서 이제 뒤에 이제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낚시질 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메시지에 웹사이트 또는 이제 악성 앱의 주소를 갖다 넣어 가지고 예, 예. 이제 개인 정보를 탈취하도록 해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낚시질, 금융 사기 수법 뭐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잘못해 가지고 거기 있는 문자 메시지에 링크를 눌렀다. 링크를 누르고 이제 예. 했다. 그러면 악성 코드가 그 휴대폰에 깔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탈취가 이제 당하게 되니까 예. 본인만 피해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본인의 휴대폰 안에 있는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의 뭐 주소 뭐 이런 것까지 탈취 당해 가지고 또 이제 피해가 계속해서 이제 확산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이제 주변 사람으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날 그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고요. 그 안에 뭐 금융 정보가 이제 있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이제 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이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이렇게 검찰이라든지 금감원에서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 실제로 이게 그 기관에서 전화가 온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접 또 전화를 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악성 앱이 설치가 됐다면 네. 여기에서도 또 전화 가로채기 수법을 당할 네, 수가 네. 있다라고 하던데 이 네, 얘기는 어떤 얘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굉장히 뭐 중요한 국가기관에서 뭐 연락이 왔다. 예,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좀 의심이 간다. 그랬을 경우는 반드시 그 전화를 끊고 뭐 다른 전화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는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그 악성 코드가 이제 휴대폰에 이제 설치가 돼 있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대표 전화, 국가기관의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더라도 예. 이러한 범죄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전화를 가로채 가지고 자신들이 마치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응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보이스피싱 또 스미싱 사례를 보면요, 이 사칭하는 것도 상당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좀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제 스미싱에서 사용하는 그 수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계절이라든지 시기에 따라 가지고 계속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졸업 입학 시즌 뭐 이럴 경우에는 그런 걸 축하하는 그런 어떤 문자들이 온다든지 그리고 요즘은 청첩장이나 이제 부고장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결혼이 많은 봄 가을 시즌에는 예. 결혼 청첩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날씨가 추워지고 환절기인 이런 경우에는 뭐 어르신들의 부고 이런 문자를 보내 가지고 도저히 누르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국가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오는 경우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싼 대출을 뭐 알선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니까 상당히 혹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그 돈을 갖다가 뭐 싸게 이제 주겠다 또는 이제 건강 검진을 네. 갖다가 그 한 경우나 아니면 그런 걸 뭐 굉장히 싸게 무료로 건강 검진을 해주겠다 내지는 건강 검진을 한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누를 수밖에 누를 없도록 수밖에 유도하는 없겠네요.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바로 설 명절을 예, 바로 예. 앞두고 있는 직전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택배 회사에서 보낸 것 같은 문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뭐 택배 회사에서 온 그 물건들을 어느 장소 뭐에다가 뭐 보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묻는 것 같은 그런 문자를 갖다 보내가지고 누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악성 앱이 깔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예. 뭐 택배 문자라든지 안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 명절 때는 좀 조심을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실제 이제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곳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예. 확인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보낸 사람이 뭐 전혀 이제 없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의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출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자 메시지는 가능하면 뭐 인터넷 주소 이런 걸 갖다 눌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만약에 이런 이제 인터넷 주소를 눌러봤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사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문자 메시지는 아무리 이제 궁금하더라도 확실하게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누르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뭐 실수로 아니면 뭐 깜빡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눌렀다라고 이제 한다면. 이것이 이제 악성 앱이 뭐 실제로 이제 코드가 이제 깔려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단 뭐 경찰에는 112 신고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자신이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 기관 뭐 은행 같은 곳에 이제 연락을 갖다가 이제 취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좋고요. 의심이 간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우선 그 휴대폰의 그 모드를 네. 비행기 모드로 일단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비행기 모드가 되면 모든 그 통화라든지 통신이 차단이 그렇죠. 되게 되니까 예, 예. 저런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자기 그 휴대폰에 대해서 어떤 조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일단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신 분 같으면은 여기에 이제 이 악성 앱을 그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그 앱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악성 앱을 갖다가 삭제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예, 예. 이제 가장 뭐 안전한 방법은 이제 공장 초기화를 해가지고 휴대폰을 갖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예.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휴대폰 안에 자기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라든지 또는 주변 사람들의 전화번호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또 특히 그 은행과 뭐 증권회사 관련된 그런 금융 정보들 뭐 인증서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바로 뭐 여기 이런 뭐 피해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공장 초기화를 하기는 쉽지 쉽게 않습니다. 초기화하는 게 쉽지 않겠군요. 그래서 자신이 그런 것을 할 그런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중요한 예. 게 이동통신 그 대리점 이런 곳에 가가지고 이런 혹시 악성 앱이 깔려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좀 확인하도록 부탁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설 연휴 중에 이런 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설 연휴 중에는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이제 정부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24시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의 그 112 상황실에 이제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는 이제 24시간 합동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신고를 갖다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미싱의 그 수법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그런 수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보를 갖다가 발령하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안심마크 뭐 이걸 표기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그런 안심마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자들 중에서 사실 이제 국내에서 보내는 문자보다는 해외에서 오는 문자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해외에서 온 문자들에 대해서는 그 로밍 발신 안내를 표기를 해가지고 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2018년 이후 4천억 원대 피해액이 4천억 원대로 내려왔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뿌리 뽑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사실 걸까요? 이제 해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수천억에 이제 달하고 그러니까요. 가장 피해액이 많았을 때는 2021년에 7,744억의 피해액이 기록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보이스피싱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아무런 뭐 물건을 받는다든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에 빠져나가는 그 외부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피해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예방하고 또는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수사해가지고 이제 근거를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기획하고 범죄를 실행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현장을 갖다 벗어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처음에 기획을 하고 이제 조직하고 있는 그런 상층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속여가지고 이제 돈을 수거하거나 돈을 갖다가 뭐 계좌에서 빼내는 그런 조직이 있고 또 그 돈을 뭐 해외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또 이제 보내는 이런 조직이 있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조직 범죄자들에 의해서 가지고 저질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의 뭐 수사권만으로 이제 해결하기 어렵고 해외에 있는 뭐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과 이제 공조를 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을 최상층부까지 일망타진을 해야만 이런 범죄들이 획기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매 사건마다 실제로 이제 실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결국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이 피싱 범죄 총력 대응하기 위해서 피싱 범죄 수사기를 신설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전과는 이 수사가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이렇게 경찰청에서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여기 이제 형사국 내에서 피싱 범죄 수사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것, 그리고 수사를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런 범인들을 검거하는 이런 업무들을 모두
한 조직에서 담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런 업무들이 분담이 되어 있을 때보다는 이런 뭐 추적과 수사 검거가 일어나됨으로써 훨씬 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단속해가지고 체포하고 처벌을 하는 뭐 이런 업무들이 좀 신속해지고 효율화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설 연휴를 앞두고 그야말로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